You felt it. The power. (2014년 3월 21일) 금요일 맑음. 아르헨티나 토지의 바지, 명예대여자이며 토지 소유자 염상섭과 시행사 대표라는 임진태가 마이크를 찾아왔다. 베드로는 이들이 오기 전에 현장의 첩보에 의하면 저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마이클도 동의하고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려준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경매를 진행시킵시다. 라고 결정한 그때였다. 바지이며 토지 소유자인 염상섭이 돈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처분만 바란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관계된 이들은 모두 떨어지라고 했고 여기 임 사장이 건설사를 읍소해 도와주기로 했다고 하니 이번만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마이클은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꼼꼼히 메모했다. 그러다가 대화가 본질에서 흐려지면 재차 물어보았다. 그리고 대화를 마치고 피렌체 빌딩 1층 상가 삼국지로 내려가 김치찌개로 식사를 했는데 알게 된 사실은 채무자 염상섭도 빌라 건축 수지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생 늙음하게 신용불량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기에 마이클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빌라 건축을 하려고 했다. 2014년 4월 2일 수요일 맑음. 베드로가 사장님, 아르헨티나 채권 5억 5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리하시죠? 라며 아르헨티나 시행사 임진태와 합의한 통화 내용을 들려주며 채무자 염상섭이 5억 5천만 원이라면 정리해 줄 수 있으니 돈 사장과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에 마이클이 금고를 열어 채권 서류를 펼치며 얼마인지는 알고 합의를 봅시다. 라고 말하고 계산기를 두들겨 이자를 구하더니 경매 진행 비용 500 더 얹어 5억 5,500만 원에 합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라고 결정했다. 이에 베드로가 네. 오후에 답을 주겠습니다. 이런 일은 뜸을 조금 들여야 하잖아요. 라고 눈을 찡긋했다. 2014년 4월 7일 월요일 맑음. 베드로가 전화를 걸어와 사장님, 저 아르헨티나에서 올라갑니다. 5억 5천이면 경매 풀어준다는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건축업자 임진태가 빌려간 채권이 합의될 모양이었다. 마이클은 내심 기뻐하면서도 워낙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작자들이었기에 채권자가 합의서는 못 써주지요. 내 대신 한 장 써주고 오세요. 라고 코치했다. 잠시 후 베드로가 돌아와 사건 진행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채권 회수는 확정적인 것 같았다. 2014년 8월 18일 월요일 비. 아침에 눈을 뜰 때만 해도 아무 할 일도 없을 것 같더니 예상하지 못한 바쁜 날이었다. 비 또한 낮때를 제외하고 끈기 있게 내렸고 아르헨티나 토지 채권 회수를 위한 경매도 개시되었다. 감정 가격은 16억 8,500만 원으로 다소 낮게 감정되었다. 선순위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원금 11억 원, 채권 최고액 15억 원이었다. 이어 원금과 월 체납 이자를 알아보기 위해 농협 채권 담당자에게 전화했으나 외근 중이어서 메모를 남겨두었는데 감정 가격에 낙찰될 리 만무했다. 그러므로 만일 1회 감정가에서 30% 저감된 2차 11억 7,950만 원에 낙찰된다면 후순위 마이클의 채권은 휴지가 될 운명이었다. 대출을 위해 토지 감정을 했을 때 여신이 없나요? 라며 거절했으나 그만 이자 받을 욕심과 베드로의 꼬임의 대출을 진행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렇다고 그날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베드로에게 토지 감정이 형편없이 나왔잖아요. 그러니 아르헨티나 채무자들에게 작업친 거 아니냐고 한번 떠보시죠. 라고 언지를 주었다. 이에 베드로가 임진택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 땅 매수자가 있어서 팔려고 사람을 붙였는데 바지 염상섭이 자기 허락 없이는 못 판다고 목리를 부려서 잘 안 되었어. 라고 말했다. 이에 베드로가 그럼 염 사장은 우리 돈 사장님과 평생 친구처럼 채권 추심 당해야겠네요. 라고 뺀질거렸는데 당사자 마이클은 해법을 찾느라 고심했다. 어쩌면 아르헨티나 토지 또한 피렌체 빌딩처럼 억지로 떠안아야 그나마 채권 원금이라도 보존하는 하자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임진태와 통화해서 아주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선순위 농협의 채무 원금은 11억 원이고 한 달 이자는 700만 원 정도 되었으며 연체 기간은 3개월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마이클은 허공을 응시하며 그렇다면 낙찰 후 배당까지 약 5천만 원의 이자가 배당된다고 하면 농협 1순위 배당금 11억 5천만 원에 내가 받아야 할 채권을 합하면 16억 5천만 원. 이라고 방어 입찰 가격 계산을 끝냈다. 그렇다면 감정 가격 가까이 써서 가져와야 하는데 낙찰 잔금도 문제이지만 입찰 보증금 1억 6,900만 원도 문제였다. 수중에 돈이 없기 때문이었다. 다시 한번 투자의 커다란 산맥을 만난 것이었다. 2014년 9월 5일 금요일 맑음. 채무자 겸 소유자 염상섭의 토지 경매일이다. 법원 입찰에 동행할 그녀가 전화를 걸어와 주안역으로 가요? 라고 물었다. 베드로가 아르헨티나 법원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한 후였기에 울란바토르역으로 오세요. 같이 가게요. 라고 말했다. 울란바토르 피렌체하우스에서 아르헨티나 법원까지의 거리는 20여 킬로미터로 소요 시간은 40분 정도 걸리기에 늦게 출발해도 충분한 시간이라서 태우고 가기로 했다. 그르르르릉 2776cc 4기통 디젤 엔진을 단 호박색 랭글러 루비콘이 아르헨티나 법정으로 들어섰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이후로 처음이었다. 그래서 경매법정이 1층인지 2층인지 헛갈렸다. 그녀가 마이클님, 선글라스 벗으세요. 눈을 보며 말해야 하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라고 말했다. 이에 선글라스 렌즈를 분리했더니 그냥 쓰시는 것이 좋겠어요. 왜 연예인들이 선글라스를 쓰는지 알겠네요. 라고 말했는데 그녀가 할 일은 경매 입찰을 배워 후일 해당 물건의 입찰 대리인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마이클이 베드로에게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연락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 베드로가 계속 1억 가지고 협상하려 하지요. 라고 심드렁하게 대답했는데 마이클은 오늘 채권자인 자신의 모습을 노출시켜 채무자와 건축업자들이 감정가에 낙찰받기를 희망했다. 또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언제든 내가 낙찰받겠다라는 시위의 성격도 있는 꽃놀이 패를 펼치는 형국이었다. 그러는 사이 비 하는 벨소리와 함께 집행관이 오늘 입찰 접수를 마칩니다. 라고 안내하고 응찰한 사건 번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라고 진행되는 경매 사건 번호를 불렀다. 당연히 채권자 마이클의 경매 사건은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다. 유찰이 확정되자 베드로가 이제 가시죠. 라고 말했고 마이클도 그러시죠. 라고 동의하며 법정을 빠져나와 호박마차에 올랐다.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맑음. 모닝콜 음악이 힘차게 울렸다. 음악을 들으며 잠시 시간을 죽이더니 일어나 샤워하기 시작했는데 아르헨티나 토지 경매 사건 2차 입찰 기일이며 자신도 입찰에 참여하는 날이다. 아침 식탁은 시리얼이었다. 우유가 떨어져 편의점에서 사왔다. 누가 이 남자가 사는 꼴을 본다면 절대 이해 못할 삶이었는데 자신 또한 아르헨티나 토지 사건으로 경제전쟁의 판을 빌라 건축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었다. 10시 30분 호박마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먼저 도착한 베드로는 마이클을 발견하지 못했다. 마이클도 조용히 책을 읽고 싶어서 부르지 않았다. 대리 입찰을 할 그녀도 주안역에 내려 택시를 타고 가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왔다. 입찰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데 늦어지고 있기에 먼저 입찰표를 작성했고 그녀는 거의 입찰 마감 전에 도착했다. 마이클이 입찰표에 도장을 찍기 위해 그녀로부터 도장을 넘겨받아 입찰표에 날인하다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녀의 도장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지금 법원 앞 도장 가게를 다녀오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채권자 마이클이 직접 입찰했다. 이때 베드로가 사장님, 건설회사에서 입찰했는데 17개를 썼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입찰 전 베드로는 마이클의 허락을 얻어 채무자들에게 마이클이 써낼 입찰 가격을 흘려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17억 원을 써냈다는 말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썼다면 파티를 해야지요. 그러나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이클은 베드로의 말을 믿지 않았다. 채무자들의 행태나 능력을 봤을 때 입찰 보증금이나 마련했을지 의문이었다. 집행관이 우선 입찰자가 많은 사건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사건 순서대로 개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개찰이 시작되었음을 알렸고 곧 마이클의 사건 순서가 되었다. 입찰자는 2명이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16억 4,200만 원을 쓴 마이클이었다. 차순위 입찰자의 금액은 13억 원이었다. 17억 원을 썼다는 건설회사 사람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채무자들에게 물먹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영수증을 받아든 마이클이 베드로에게 거봐요. 걔네들은 아주 쓰레기들이라니까요. 거의 17살 수준이에요. 라고 말하자 사장님, 건설회사가 내 말을 못 믿고 13억 썼답니다. 자기들이라고 합니다. 이걸 17억에 사겠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 마이클이 글쎄요. 그만 시간 낭비하시죠? 라고 말하고 대한저축은행 조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낙찰 사실을 알리며 낙찰 잔금 대출을 실행해 달라고 말했다.